아까 얘기했던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에 이어서 디스턴스 벡터 얘기하고 이제 마칠 텐데, 오늘 여기다 띄울게요. 지금 어떻게 띄는지 모르겠네. 요거 디스턴스 벡터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2시 반부터 이제 캡스톤 잠깐 얘기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자, 우리가 디스턴스 벡터 얘기한 거 딱 점심 먹기 전에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네. 결국에는 x에서 소스 x에서 y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데 이 거리를 결국에는 리커시브하게 구한다. 무슨 얘기냐면 A의 이웃 링크의 코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 이웃 링크의 코스트 x에서 이웃 링크의 코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 결국 이 링크 코스트 플러스 여기서부터의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y의 최소값을 결국 이거 아니면 이걸 거 아니야. 이 셋 중에 이웃으로 가는 경로 중에 하나 텐데 요 중에 가장 최소가 되는 걸 선택하면 된다 요거죠. 그런데 요 값, 요 링크, 내 이웃 간의 링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 요거는 각 이웃에서부터 최소값이죠. 요거는 모르지. 요거를 어떻게 구한다? 리커시브하게 구한다는 게 바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의 핵심이에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사실은 따라가 보면 직관적이지는 않아.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에 비해서. 근데 봅시다. 뭐 방금 얘기했던 그게 그냥 그대로 써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는 라우터 U라고 쳤을 때 특정 노드까지의 최소의 경로를 알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게 Z까지 최소값을 알고 싶다면 결국에는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U의 이웃인 V로 가는 경로나 혹은 W U의 이웃 세 개밖에 없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그 개념이라고. 근데 물론 이 값들을 어떻게 구하냐 요거는 이제 따라가 볼 일이죠.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결국 요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최종 요 값을 알기 위해선 이게 필요한데 보면은 이 값, 즉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V라고 쳤을 때 V에서 Y까지 가는 최소 경로. 이거는 X는 모르죠? 이건 누가 알아야 돼? 이거는 V가 알아야겠죠? 그렇지. 그럼 V는 이 값을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사실 예를 들면 V의 노드 V의 입장에서 얘는 목적지 Y로 가는 목적지 Y까지의 최단 경로를 그 값도 알고 있을 거고 또 뭐 다른 노드 W, Z 뭐 많겠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결국 이게 뭐야? 이게 하나의 Y까지 디스턴스, W까지 디스턴스, Z까지 디스턴스죠. 그럼 결국에는 이런 정보를 다 X한테 넘겨줘야지 X가 각각 목적지에 대해서 이런 걸 구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이웃 노드인 예를 들면 이 V가 넘겨주는 건 뭐야? 디스턴스의 리스트죠. 디스턴스의 집합이지. 디스턴스의 어레이죠. 어레이를 혹은 우리가 또 벡터라고도 해. 그래서 바로 넘겨주는 정보가 디스턴스의 어레이이기 때문에 디스턴스 벡터, 디스턴스 혹은 어레이이기 때문에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야. 아까 링크 스테이트는 왜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었냐면 단순히 모든 각각 노드에서 자기가 연결된 요 링크 정보를 요걸 넘겨줬죠. 요걸 브로드캐스트 했지.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각각 노드가 다른 노드까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디스턴스 요 값들을
하나의 어레이로서 하나의 벡터로서 이웃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이름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자, 각 노드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요 디스턴스 값들, 디스턴스 어레이, 디스턴스 벡터죠. 이 디스턴스 벡터를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웃한테 넘겨주고, 이런 정보를 넘겨받으면 나는 다른 애들은 요거 가지고 요거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 계산하면, 그러니까 모든 노드가 예를 들면 내가 X라는 노드인데, 네, X라는 노드야. 네, X라는 노드인데 나는 뭐 Y, W, 네, X라는 노드인데 각각 노드로 가는 디스턴스를 내부적으로 알고 있겠지? 내부적으로 알고 있겠지. 처음에는 뭐 모르는 상태에서 뭐 무한될 거고. 이게 그냥 계속 업데이트 되는 과정이라고. X가 이웃으로부터 이웃의 디스턴스 벡터를 받으면 요거 쫙 해서 요게 쫙 계산되겠죠? 만약에 그 계산해 봤더니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값에서 업데이트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업데이트가 됐으면 자기의 디스턴스 벡터, 디스턴스 어레이가 바뀐 거잖아. 그렇죠? 이 정보를 다시 연결된 이웃들한테 전달. 그러면 이웃이 또 이거 받으면 이 정보 받으면 또 이웃들은 자기 또 계산하겠죠. 계산해보고 업데이트 되면 또 전달.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웃들한테 자기 자신의 디스턴스 벡터를 전달해야 하는 조건은 뭐냐면 자기 디스턴스 벡터 요 값들 중에 하나라도 업데이트가 되면 전달. 또는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 링크의 코스트가 변경된 경우 이 값을 계산해보고 변경됐으면 전달.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자신의 이 디스턴스 벡터 값이 변경이 됐으면 이웃한테 전달이에요. 그럼 전달 받으면 나는 무조건 다시 이 값을 계산해 봐야 돼. 그래서 업데이트 되면 또다시 전달. 만약에 업데이트 안 되면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 계속 전달하고 업데이트 되면 전달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그냥 딱 스테이블라이즈 돼요. 그 상황이 바로 이제 딱 라우팅이 다 계산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링크 스테이트는 그냥 전체 그래프를 딱 가진 상황에서 다엑스 알고리즘을 쫙 계산해 돌리는 거고, 얘는 차근차근 이렇게 주변으로 부분적인 정보가 전파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텐데 한번 이거 알고리즘을 따라가 보죠. 이게 뭐냐면 라우터 X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이고 Y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 Z 안에 테이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스 X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디스턴스라고. 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제일 처음 상황에서는 지금 X에 들어있는 테이블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Y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건 뭐 모르지. 이건 모르는 상황이죠. 얘는 모르는 상황이고 X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X에서 X까지 거리는 알고 있죠. 0 X에서 Y까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알고 있다기보단 그냥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황. 지금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0일 때 X에서 Y까지 X가 알고 있는 건 4. X에서 Z까지 알고 있는 건 50. 이거라고. 그럼 결국엔 X의 입장에서 이건 뭐야? X의 디스턴스 벡터야. 그리고 요 값들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이거 있죠. X. 예를 들면 요 값은 뭐냐면 이게 4인 거지? X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0, 4, 50 이게 X가 가진 디스턴스 벡터라고. 이해돼요? 각각이 디스턴스인데 어레이잖아.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인 거야. 자, Y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 모르고 Y 입장에서 알고 있는 게
y에서 x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게 4. y에서 y까지 0. y에서 z까지 1. 요거 알고 있고. z에서 x 50. z에서 y 1. 맞아? 그 다음에 z에서 z0.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일 처음에 디스턴스, 자기 각자 알고 있는 디스턴스 벡터라. 디스턴스 벡터. 자기 자신의 디스턴스 벡터를 이웃한테 그냥 넘기는 거야. 자, x의 이웃이 누구예요? y, z지? 그냥 이 디스턴스 벡터 넘겨. 퉁 넘겨. 마찬가지로 y도 이거 x, y는 넘겨. 라운드 이 시간 귀찮네. 우선 여기 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원래 0, 4, 50 이거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거고 y로부터 요거 디스턴스 벡터 딱 봤죠? y 디스턴스 벡터 봤지? 그게 바로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면 4, 0, 1 여기 50, 1, 0 이렇게 업데이트 된다고. 아니 업데이트 되는 게 그냥 받은 거야. 이웃으로부터 디스턴스 벡터 받았으니까 나는 x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디스턴스 벡터를 다시 재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리칼큘레이션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 아까 공식이 뭐였어? 뭐였더라? d x y는 mean 이거였죠? 이거였지?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 이제 요 값 뭐랑 뭐야? x에서 y를 자, x에서 y 가는 방법은 x에서 y 가는 방법 두 가지지?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x의 이웃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x에서 y 가는 거에서 y에서 y 가는 거 이거랑 x에서 단순하죠? 이거냐잖아. 그런데 지금 이거 x, y 요거 원래 이건 알고 있죠. 아까 그냥 연결된 링크잖아. 링크 코스잖아. 아까 그 식에서 무조건 요 이웃과의 링크 코스는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요건 정해졌다고. 요건 4고, 요건 50이고, 요건 얼마야? 요거 얼마라고 리포트 왔어? 0이라고 리포트 왔고, 요건 얼마라고 리포트 왔어? 1이라고 왔죠? 그러니까 뭐 해보나 마나지? 그러니까 4지? 그냥 4. 안 바뀌네. 이해돼요? 안 바뀌었다고. 요거 해봐야지. 요거 해봐야죠? 근데 이제 계산하는 방법 대충 알았으니까 지금 x에서 z까지 가는데 이거냐 이거나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50이고 왜냐면 이쪽 계산해보면 이 코스는 50인데 지금 z에서 z까지 하는 거 0이라 알려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은 50이고 이렇게 가는 길은 4 플러스 지금 z 가는 4 플러스 y에서 z 가는 길 1이라고 알려왔죠?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업데이트 돼? 여기까지만 같이 할게. 같이 할게요. 둘 중에 하나에서 y로 가거나 이거죠. 이건데 요거 4고 요거 50이고 그렇죠? D y에서 z 가는 거 1이라고 알려왔죠. 요거 1. 요거 얼마라고 알려왔어? 0이라고 알려왔죠? 5지? 그럼 업데이트 되죠? 그러니까 이웃으로부터 받은 디스턴스 벡터를 가지고 내 거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됐어? 업데이트 됐죠? 업데이트 됐지? 하나가 최소한. 그러니까 나는 다른 이번 라운드에 이거 계산 끝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다시 이웃한테 전달. 이해돼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첫째 라운드에서 이것도 Y와 Z로 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Y에서 원래 알던 건 4, 0, 1이었고 X로부터 온 게 0, 4, 50 Z로부터 온 게 50, 1, 0 50, 1, 0 이게 이거 알고 있는 거고 Y로부터 4, 0, 1 X로부터 0, 4, 50 Y에서 X로 가는 지금 얘는 Y인데 Y 테이블이죠. Y에서 X로 가는 것은 1루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1루 가면 4고 아까 똑같이 계산해 보면 되죠. 1루 가면 4고 1루 가면 얘가 얼마로 리포트했어? 50을 리포트했죠? 그러니까 이거 4 맞죠? 4가 더 작죠? 그리고 할 필요 없고 Y에서 Z까지 가는 거 1루 가거나인데 얘가 지금 이거 1루 가는 거는 1이고 0이니까 X로 가는 것은 Y에서 X 4 플러스 X에서 Z 얼마로 가는 50이니까 더 크죠? 그러니까 요거 안 바뀌는 거 없다고. 얘는 바뀌는 거 없어. 그러면 Z 테이블 볼까요? 첫 번째 라운드에 Z에서 X 가는 길 1루 가거나 1루 가는 건데 1루 갈 경우에 원래 50에다 X에서 X 가는 거 0이라고 했으니까 50인 거고 Y를 통해서 가는 경우는 Y 통해서 가는 거 여기 링크 코스트 1에다가 Y는 X에서 X를 얼마 간다고 했냐면 4만큼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5죠? 5지? 그래서 이거 5로 업데이트입니다. 지금 이해돼요? 이해되죠? 이거 5로 업데이트 되고 Z에서 Y로 가는 거 Z에서 Y로 가는 길은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거는 1 플러스 Y에서 Y는 0으로 리포트 했으니까 그건 0이고 이렇게 통해서 가는 거는 50 플러스 X에서 Y 가는 거 4라고 했으니까 더 크다고. 그래서 요거는 안 바뀌죠? 이렇게. 요거 하나 바뀌었네. 자, 그러면 딱 요 라운드가 딱 마무리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X는 자기 디스턴스 벡터 이웃한테 보내 안 보내? 안 보내요. 보내지. 왜냐면 보내야 되죠. 바뀌었잖아. 원래 기존의 값 0, 4, 50이었는데 계산해 봤더니 0, 4, 5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보내야 된다고. y는 보낼 필요 없어. 계산해 봤더니 4, 0, 1이야. 안 변했어.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z는 51, 0에서 5, 1, 0으로 바뀌었으니까 얘 역시 다시 보내야 돼. 그래서 아직 스테이블, 그러니까 안정화되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또 보내야 돼. 원래 0, 4, 5 y는 안 보내죠? 근데 여기 0, 4, 5는 1로 다시 더 가지. 0 x는 이거 다 보낸다고 이렇게. 이 보내니까 이거 바뀌었죠. 바뀌었다기보다는 새로운 게 온 거지. (0, 4, 5) 이렇게 x가 브로드캐스트가 아니라 이웃한테 보내고 y는 이거 안 보내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유지된다고 있던 값 안 보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요거는 이웃한테 전달되죠. 자, 지금 x 다시 계산해 봐야 돼요. x 다시 계산해 봐야 돼. x 다시 계산해 봐야 돼요. 아니, 계산은 다시 해봐야지. 왜냐면 지금 z로부터 이거 새로운 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으로부터 새로운 거 받으면 무조건 계산해 봐야 된다니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계산해 봐야 되죠. 자, y 요거 계산해 봐야 돼, 안 해야 돼? 해봐야 되죠. 새로운 거 왔잖아. 새로운 거 들어왔잖아 지금 막. 그렇지, 이게 계산해 봐야 되고. z 이거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해 봐야 된다고. 새로운 값 들어왔잖아 지금. 뭐 이웃으로부터 x로부터 새로운 값 왔잖아. 그러니까 x, y, z 모두 다 지금 이웃으로부터 받은 무언가 디스턴스 벡터를 가지고 다시 또 계산해 봐야 돼. 계산해 보는데 뭐 해보죠. 뭐 이거는 뭐 그냥 신경 쓸 필요 없고, x에서 y는 지금 1루 가나인데 지금 1루 가는 건 4고 1루 가는 건 50, 내가 갖고 있는 50에다가 z에서 y로 가는 거 1이니 더해보니까 그냥 이건 유지되는 거네. 그렇지, 안 변하고. 자, x에서 z로 가는 거 1루 가면 50에다가 50, 1루 가면 원래 알고 있던 그거 그러니까 안 변하죠? 안 변하지? 안 변했어. 이제 안 변하게 안 변했고. 자, 얘는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면 y에서 x 4 미안. y에서 x 욜로 가나 욜로 가는데 욜로 가는 건 원래 4고 그다음 1로 가는 건 1 플러스 z에서 x 가는 건데 그게 5지.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 아하. 그래. 요 값 한번 계산해볼게. 요 값 구하는 식이 d 이게 y에서 x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y에서 x 가는 건데 1루 가거나 1루 가나 둘 중 하나죠. 1루 가는 경우는 플러스 dx x 이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로 가는 거 y z 플러스 dz x. 이 식 맞아요? 식 맞아요? 맞죠? 지금 y에서 x로 가는 요거 구하려는데 y에서 x로 가는 거 구하려는데 어차피 얘 이웃이 이거 두 개니까 1루 가거나 1루 가거나서 1루 가는 경우는 요거고 요게
4.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얼마야? 0이고 0이라고 리포트 왔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로 가는 경우 요거 얼마야? 1이고 요거 얼마예요? 얼마야? 5지? 5지? 왜 5야? 너 5라고 리포트 됐잖아. 그렇죠? 50 아니죠? 5지? 그러니까 4대 몇이야? 4대 6으로 누가 이겨? 지금 1루 가냐 x로 가는데 1루 가냐 이렇게 돌아가냐 승부에서 지금 y는 1루 가면 뭐라고 알고 있어? 4라고 알고 있고 1루 가는 거 얼마로 알고 있어요? z를 통해서 가는 건 6을 알고 있지? 그래서 누가 이겨? 얘가 이겨서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절로 보낼 거고. 이해되죠? 이게 왜 50이 아닌지 여기.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y에서 z 요거는 1이고 이건 1이고 여기 0이고 요거는 4 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해서 이게 되겠지.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안 변하고 여기 고정. 이해해보면 안 해봐도 되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딱 요 상태가 되면 x의 디스턴스 벡터도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안 변하고 y의 디스턴스 벡터도 안 변하고 z 디스턴스 벡터도 안 변해서 이제 딱 안정화된 상태가 된 거야. 안정화된 상태가 된 거라고요. 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없을 때까지 딱 되면 이제 구해진 건데 지금 이제 아까 링크 스테이트에서는 막 좀 복잡한 그래프였는데 디스턴스 벡터 왜 이렇게 단순한 걸 냈냐면 이 정도로 해야지 그나마 따라가겠죠. 이게 복잡하게 되면 더 힘들다고 이게 계산 이게 분산적으로 막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이런 정보들이 조금씩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시스템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직관적이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과정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되죠? 네, 이해되면 됐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y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y다. y인데 x로 데스티네이션이 x인 경우 어디를 포워딩 해야 되냐면 우리 지금 이거 선택할 때 우리 지금 이걸로 선택했냐 이걸로 선택했냐에 따라서 넥스트톱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네. 지금 이거 4라고 딱 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내가 y에서 x로 갈 때는 요걸 넥스트톱이 x다 이렇게 되는 거야. z가 아니라. 이해되죠? 네. 자,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 얘기는 동작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 했고 동작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네. 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만약에 아니라 여기서 이거 보지만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딱 안정화가 됐죠? 안정화가 됐다고. 요 상황에서 만약에 요 값이 자, 더 이상 이제 뭐 주고받을 필요가 없죠. 업데이트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링크 코스트가 딱 바뀌면 예를 들면 여기 링크 코스트가 4에서 1로 바뀌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4에서 1로 바뀌었어.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y랑 x 입장에서는 이게 y 계산할 때 이게 바뀐 거지. 그러니까 링크 코스트가 바뀌면 그 당사자, 그 링크와 이웃한 애들은 다시 자기 자신의 디스턴스 벡터를 계산해 봐야 된다고. 계산해 봤을 때 변화가 있다. 그러면 또 역시 넘겨줘야 돼요.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요게 이렇게 쏙 바뀌었다. 4에서 1로 바뀌었다.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Z는 뭐 Z는 뭐 바뀔 필요가 없지. 우선은 얘는 링크 코스트 변화를 모르니까 X는 Y에서만 뭔가 바꿔주면 된다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그래서 이 링크가 바뀌었네. 그럼 이 링크 코스트가 들어간 모든 부분은 다 바꿔주면 된다고. 이해되죠? 그럼 아까 여기서 이거 계산할 때 계산식이 이거랑 이거였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이게 4였는데 이거만 1로 바꿔주면 돼. 그래요? 이해돼요? 이거 1로 바꿔주니까 1대 6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1로 바뀌고 역시 next of는 x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거 1로 바뀌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orwarding. 그거 가면 바로 그거에 따라서 추측해서 다음 라운드에 다 딱 또 안정화가 된다고. 더 이상 업데이트 없어.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특징이 뭐냐? 링크 코스트가 딱 이렇게 변했을 때는 어떻게 잠깐만 4에서 링크 코스트가 4에서 1로 변했다.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아 나빠요? 좋죠? 좋은 거잖아. 이렇게 링크 코스트가 기분 좋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딱 끝나. 이해되죠? 그런데 만약 이게 4에서 좀 기분 안 좋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높아지면 되겠죠? 예를 들면 50으로 높아졌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링크 코스트 50 바뀌었죠?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마찬가지로 Z 요거 계산 다시 할 필요 있어 없어? 우선 Z는 모르지 바뀐 걸. 그러니까 지금 이해 당사자인 바로 옆에 있는 X랑 Y만 이제 뭔가 바뀌어야 돼. 예를 들면 Y 입장에서 봅시다. Y 입장에서 지금 여기 50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식을 떠나서 Y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아니다. 식을 생각해봅시다. 자, 50 바뀌었죠? 그럼 Y 어떻게 바뀌어줘야 돼? 우선 Y 요걸 뭐 그대로 두고 요 값 우선 다시 계산해 봐야겠지. 요게 C 이게 뭐냐면 C의 Y X 요 그냥 링크 코스트잖아. 여기 이제 5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요거 해당은 다 바꿔줘야 되는데 저게 50으로 바뀌면 결국 여기서 뭐가 바뀌어? 똑같이 이거 바뀌는 거지. 이게 50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 값은 어때? 바뀌어? 이 값은 똑같은 거고 1이고 이 값은 안 바뀌지? 오라고 리포트 했잖아. 그럼 결국엔 몇 대 몇이야? 50대 6으로 해서 누가 이겨? 누가 이겨요? 그럼 이거 뭘로 바뀌어? 기존에 원래 뭐였어? 4인데 6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송. 자, 이 뭔 말이냐 지금.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Y에서 X 가는 게 4였어 지금 원래 알고 있던 게. 그렇지. 근데 이제 50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우리가 그냥 딱 제대로 봤을 때는 이게 원래 4에서 이게 알고 있던 값이 4였어. 4였는데 이게 50으로 바뀌었다고. 그럼 우리가 딱 그냥 큰 그림 봤을 때 이거 몇으로 바뀌어야 정상이야? 스테이블라이즈 되려면 나중에 50으로 바뀌어야 돼? 50으로 바뀌어야죠. 근데 지금 왜 6으로 바뀌었지? 근데 이 값은 결국 뭐야?
어디로 가는 값이야? 지금 y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50으로 바뀌기 전에. 1로 가면 얼마? 1로 가면 코스 4. 1로 y에서 x로 가는 길인데 1로 가면 4로 알고 있고 z로 거쳐서 얼마로 알고 있어? 6으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50으로 딱 바뀌었을 때 바로 이게 50으로 안 바꿔주고 이 길이 50으로 바뀌었어도 나는 Z로 가면 6인 길을 알고 있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이야? 왜 지금 잠깐만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이 4였을 때 자 Y 입장에서 1로 가면 4 1로 가면 6으로 알고 있잖아. 지금 왜 1로 가면 4지? 1로 가면 4니까. 근데 왜 1로 가면 6이지? 다시 Y로 돌아. 결국 Y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자, Z가 Y한테 어떻게 알려줬냐면, 야, 나 있잖아. X로 가는 길, 5인 길 알고 있다. 알려준 거지. 그래서 Y는 지금, 1로 가면 코스트 5인 길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Y는, 1로 가면 4고, 1로 가면 5인, 1로 가면 이렇게 이거 링코스에서 6인 길이 있구나라고 믿고 있다고. 왜냐면 지금 얘가 자기 길이 5인 길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 길은 뭐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 길이지. 이해돼요? 지금 Y가 알고 있는 길은 여기는 4 하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로 가는 길 6인 거 알고 있는 사실은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근데 Y는 그게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인지 꿈에도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50으로 바뀌었어도 괜찮아. 어차피 다른 길에는 6인 길이 있어. 이런 거지. 그래서 이 6인 길을 6으로 딱 생각하고 딱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업데이트된 디스턴스 벡터를 받은 Z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또 다시. 지금 Y가 X로 가는 길 몇으로 해서 업데이트한 거야? 6으로 해서 얘한테 넘기지.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7. 그럼 7을 주겠지. 아까 5라더니 알았어. 그럼 다시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8. 넘겨줘. 그럼 얘는 9. 아까 7이라더니. 계산해. 어떻게 돼? 10. 뭐야. 언제까지? 50 될 때까지. 그러니까 기분 좋은 소식은 바로 딱 수렴이 딱 됐는데 이게 코스트가 늘어나는 기분 나쁜 소식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지금 핑퐁 하면서 이게 계속 끝없이 나가지고 딱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count to infinity라고 이제 불러요. 디스턴스 벡터에서만 특수하게 생기는 현상이에요, 현상.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전체 큰 그림을 가지지 못한 채 이웃에서 넘어오는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정보에서 의존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보내는 디스턴스 값 자체가 자기 자신에 의존하는 값일 경우도 완전히 내가 블라인드 안치로 그냥 계산해서 넘겨버린다. 방금 했던 얘가 이해되죠? 난 상대방만 믿고 했는데 상대방 역시 또 날 믿고 카운트해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지? 결국에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Z가 원래 이게 4일 때 이거 5라고 넘겨주죠. 그래? 5라고 넘겨주지. 5라고 넘겨주면서 나는 X로 가는 길이 5라는 디스턴스가 있다고 얘한테도 말하고 얘한테도 말하죠. 그렇지.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생각해보면 X한테 말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정보를 Y한테 얘기하면 Y는 어떻게 하겠어? 자기를 통해서 이게 다시 돌아오는 길인지 모르고 영과 여기 5라는 길이 있다고 착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런 정보인데 사실 이게
y를 통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y한테 알려주면 돼, 안 되겠어? 돼, 안 돼? 안 되겠죠? y한테는 x로 가는 길이 사실 무한대라고 알려줘야지 말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자, 요 z가 요값 계산할 때 마찬가지로 저 공식에 의해서 하겠죠? 요거 계산할 때 z가 x로 가는 요 자기의 디스턴스 벡터 계산할 때 마찬가지로 요 공식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z가 알고 있는 요거는 50, 요거는 1, 그리고 요거는 0, 요거는 y가 리포트한 요값 4. 그렇게 해서 이게 승리한 거죠. 그렇지? 이게 더 작아서 요게 나온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요 길은 결국에는 누구로 의존하는 길이야? 여기 z에서 x로 가는 길이 5다. 요거는 결국에는 넥스톱 누구를 이용한 길이야? y를 이용한 길이죠? 그러니까 요 값이 나왔는데 요거 자체가 사실 y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y한테 넘겨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렇지? 그렇겠어, 안 그러겠어? y는 사실 이 정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고. 어차피 지금 x로 향하는 길이잖아. 그런데 지금 x로 향하는 길은 y가 더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적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y 이 값이 필요 없고, 오히려 이 값을 넘겨줌으로써 이 값이 잘못됐을 때 착각을 하게 된다고. 다른 사람이 그래도 좀 괜찮은 길이 갖고 있다고. 자, 요런 정보를 y한테 넘겨줄 필요가 하등이 없는 게 오히려 넘겨주면 안 되는 거죠. y는 이 정보 필요 없이 지금 이거 알고 있잖아. 계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정보 넘겨주면 오히려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y한테는, 자, z는 이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는 넘겨줘도 되지만 실제 넥스트 요걸 이용하는 자기가 이용하게 되는 y한테는 요걸 넘겨주면 오히려 이러한 카운트 인피니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y한테 자, x한테는 요걸 넘겨주되 y한테는 요거를 5가 아니라 무한대로 해서 넘겨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카운트 인피니티 문제가 발생 안 해. 왜 볼까? z에서 x. 이게 5가 아니라 무한대로 알려줘야 된다고 했어. z가 x한테는 그냥 요값 알려주되 이걸 사용하게 되는 y한테는 이걸 무한대로 알려줘야지 이게 50으로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50으로 됐다. 그러면 y는 요 값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냐면 요거 50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지? 요건 0이고 이건 뭐야? 1. 이 값은 그럼 뭐가 돼? 50. 그래서 50이 바로 넘어가고 바로 그 다음에 수렴이라고. 이해되나요? 네. 실제로는 Z로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 아,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했어. 그래. 이거 60으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60.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60이지? 그래요? 이거 무한대고. 그럼 누가 이겨? 60 이기지? 그럼 60으로, 이거 60으로 바뀌어서 넘어가면 또 하면 결국에 누가 이겼어? 계산해보면. 51이 된다고. 그래서 51로 한 번 더 있는 거야. 라운드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60까지 1, 2, 3, 4, 5, 6, 7 이렇게 60 가던 게 이번에는 더 이 값보다 더 커지면 야 60이야. 아니야 51이야 하고 한 라운드 더 생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한 게 수업 시간은 단순히 이거였지만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물론 거기까지 시험은 안 나오겠지. 진짜 지금 이것도 힘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지금 좋은 질문했고. 자, 질문 또. 벌써 2시 반이니까 이제 곧 캡스톤 얘기를 할게요. 자, 질문. 자, 그래서 오늘까지 얘기한 거는 오늘 2가지 얘기했네. 링크 스테이트와 디스턴스 벡터 얘기했는데 자, 아까 이제 한반에서는 좋은 질문이 나와가지고 얘기했어. 자, 지금 링크 스테이트든 디스턴스 벡터든 결국 뭘 구하는 거냐면 이 라우터들이 연결된 이 네트워크 상황에서 모든 잠재적인 목적지를 향한 최단 거리를 우리가 구한 거죠.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링크 스테이트 아까 되살려봐. 기억을. 링크 스테이트 전체 그래프를 알고 있는 거지.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브로드캐스트 해야 되지. 근데 이게 브로드캐스트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인터넷이라면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얘기한 이 링크 스테이트와 디스턴스 벡터는 사실은 하나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 네트워크 혹은 성균관대학교 네트워크 SKT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에 국한돼서 그 내부에서 라우팅이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의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아니면 SKT, KT, 뭐 다 이게 뭐야? 각각이 네트워크이면서 독립된 기관들이지. 여기서 라우팅 여기 라우터 누구 소유야? 성균관대 소유 아니죠? 한양대 소유지. 여기 라우터 얘 소유라고. 얘 소유. 다 각각 자치권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라우팅 알고리즘 돌리든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그 라우팅 알고리즘 선택이 바로 디스턴스 벡터냐, 링크 스테이트냐, 그거라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링크 스테이트, 전체 브로드캐스트에서 전체 그래프를 다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전체 인터넷 이 그림을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내부. 여기 라우터들 엄청 많다거든요. 이 내부에서 브로드캐스트가 쫙 돼가지고 이 내부의 그래프 모양을 딱 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내부에서 최단 경로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내부에서 라우팅하는 개념을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사실 네트워크를 거쳐가는 이런 경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라우팅 알고리즘을 써야 되냐? 자, 한양대학교 안에 어떤 라우팅 알고리즘을 쓸지 누가 결정할 수 있지? 성대 사람이? 고대 사람이? 아니지, 우리가. 근데 우리가 야, 너희 고려대학교 어떤 라우팅 알고리즘 써? 이렇게 말 못하죠. 자치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인트라 네트워크, 인트라 라우팅은 우리가 알아서 그냥 입맛에 맞게 결정해 쓰면 되는데 실제로 더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고 중요할 수 있는 이걸 거쳐가는 이 라우팅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 딱 절대 권력자가 나와서 야, 링크 스테이트 써.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 절대 권력자가 있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되냔 말이야. 그 얘기를 이제 내일 할게요. 그 얘기를 내일 할 거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캡스톤 얘기하죠. 수고했습니다. 네.